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암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 암 위험이 높아지는 건 나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약해졌는데 그걸 다시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의사들이 실제로 매일 챙기는 암이 싫어하는 간식 한 줌 바로 공개합니다. 브라질 너트와 호두입니다. 먼저 지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요즘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까? 감기나 염증이 예전보다 잘 낫지 않지는 않습니까? 검사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암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몸의 감시 시스템, 즉 면역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겠습니다.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소량의 비정상세포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걸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바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60대 이후입니다. NK세포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이 감시가 느려졌을 때 조용히 자랄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없애는 것보다 암이 자라기 전에 눈치채게 만들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게 약이 아니라 면역을 다시 깨우는 일상적인 신호입니다. 그 신호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견과 한 줌입니다. 먼저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 작은 견과 하나에 들어있는 셀레늄 함량은 다른 음식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셀레늄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NK세포 활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셀레늄을 암 예방의 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딱 1,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호두입니다. 브라질 너트가 면역의 스위치라면 호두는 환경 정리에 가깝습니다. 호두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오메가3는 몸 안의 만성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은 갑자기 폭발하는 병이 아니라 오래 쌓인 염증 위에서 자라는 병이기 때문에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호두는 혈관과 뇌 건강까지 같이 챙겨줍니다. 60대 이후의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간식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면 암이 안 생긴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환경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견과를 먹다가 오히려 효과를 망칩니다. 남한테인데 너무 많이 먹거나 보관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먹습니다. 그래서 좋다던데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90%는 섹션 9의 실수를 한 가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한 줌의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한 줌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가 정확한지, 그리고 왜 적게 먹을수록 효과적인지를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더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만 알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섹션 2에서는 설명 없이 오늘부터 바로 먹을 수 있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너트와 호두 어떻게 먹어야 그냥 좋은 간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간식은 많이 먹는 것도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정확한 양, 정확한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양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브라질 너트를 선택하신다면 하루 1알 많아도 2알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셀레늄은 적을 때는 면역의 스위치를 켜지만 많아지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몸에 좋다니까 몇 알 더 라는 생각, 여기서는 금물입니다. 이 간식의 힘은 적을수록 정확해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가 없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호두로 갑니다. 이때 기준은 호두 반쪽 기준 3, 5개입니다. 손바닥에 올리면 딱 한 줌이 안 됩니다. 이게 간식이 되나 싶은 양이 맞습니다.
호두 역시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염증을 낮추는 데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먹는 타이밍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공복은 피하세요. 공복에 견과를 먹으면 위가 먼저 반응하고 면역 쪽 신호는 약해집니다. 아침을 간단히라도 드신 뒤 커피를 마시기 전이나 함께 먹지 말고 식후 간식처럼 드세요. 이 타이밍이 몸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두 번째로 괜찮은 시간은 점심과 저녁 사이 허기가 아주 심해지기 전입니다. 밤늦게는 피합니다. 이제 먹는 방식입니다. 씹지 않고 삼키지 않습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는 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는 동안 침과 섞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작아서 그냥 넘겼다는 분들이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처럼 집어먹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금지 기준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금 묻은 견과, 설탕 코팅된 견과, 꿀에 절인 견과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외입니다. 암 예방과 면역을 이야기할 때 혈압과 혈당을 흔드는 선택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염무가당 상태여야 합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면 정상입니다. 이 간식은 입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은 보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브라질 너트와 호두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면역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큰 봉지로 사서 실온에 두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일주일치 정도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밀봉에 두는 게 좋습니다. 짠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마세요.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트 한 숟가락 혹은 샐러드입니다. 지방에 녹는 영양소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준은 과하지 않게입니다. 요거트는 무가당, 샐러드는 소스 없이 또는 아주 소량의 올리브유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는 피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브라질 너트 1, 2알 또는 호두 반쪽 3~5개 하루 한 번 식후 30분 이내 천천히 씹어서 무염무가당 냉장 보관.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오래 못 갑니다. 이 간식의 힘은 매일 지킬 수 있다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세로에서는 같은 견과를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단 하나의 디테일을 짚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먹으면 먹긴 먹는데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갈림길입니다. 같은 견과를 먹는데도 어떤 분은 몸이 다르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핵심 디테일은 언제 끊어주느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오래 계속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출 줄 아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으니까 계속 먹자. 여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됩니다. 브라질 너트의 셀레늄은 면역을 자극하는 영양소입니다. 자극은 늘 좋지 않습니다. 켜질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효과는 무뎌집니다. 이게 오늘 섹션의 핵심입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속 7일입니다. 7일 먹었다면 3, 4일은 쉬세요. 이 쉬는 구간이 들어가야 몸은 셀레늄 신호에 다시 민감해집니다. 쉬지 않고 매일 계속 먹으면 몸은 그 자극을 배경소음처럼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반응하다가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브라질 너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을 자극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비슷합니다. 계속 켜두면 스위치는 망가집니다. 쉬어줘야 다시 반응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간식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호두를 선택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매일 많은 양을 장기간 먹으면 칼로리 부담과 지방 산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호두도 기준은 같습니다. 하루 한 줌 7일 단위로 흐름을 끊어주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쉬는 날에는 뭘 먹어야 하냐? 답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마세요. 쉬는 날은 비우는 날입니다. 요거트나 과일로 대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간식은 보충제가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디테일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효과가 점점 둔해집니다. 둘째, 나는 안 맞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셋째, 더 강한 걸 찾게 됩니다. 이 세 단계는 항상 같이 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지키면 한 줌은 오래 갑니다. 몸이 반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틀리면 다 지켜도 실패합니다. 양을 지켜도 타이밍을 맞춰도 보관을 잘해도 쉬는 구간이 없으면 결과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따로 떼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 했는데 왜 모르겠지의 정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4에서는 이 한 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몸에서 먼저 나타나는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초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걸 알면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간식은 먹자마자 뭔가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아주 조용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분명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의 회복 속도입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빨라집니다. 낮에 조금 무리했을 때 예전에는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면 이제는 하룻밤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과 염증 반응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장암기와 염증 반응입니다. 목이 살짝 칼칼하다가도 금방 지나가거나 예전 같으면 번졌을 불편함이 멈춥니다. 이건 안 아프다가 아니라 커지지 않는다는 변화입니다. 면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다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의외의 변화입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견과를 먹었는데 소화가 편해졌다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역과 장 반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간식이 줄고 지방의 질이 바뀌면 장의 긴장도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더부룩함이 줄거나 식후 불편함이 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가 보이면 바로 기대치를 올립니다. 그럼 더 먹으면 더 좋아지겠지. 이 생각이 바로 섹션 9에서 말할 실수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기 신호는 크면 안 됩니다. 작고 조용해야 정상입니다. 몸이 과하게 반응한다면 오히려 자극이 센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쁜 신호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견과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안이 쓰거나 피로가 더 쌓이는 느낌이 들면 그건 몸에 안 맞는다가 아니라 타이밍이나 양이 어긋났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끊지 말고 양을 줄이거나 식후 시간을 더 늦추세요.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이 섹션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 간식이 나를 자극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하고 있는가? 자극이라면 불편함이 먼저 옵니다. 지지라면 편안함이 먼저 옵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올바른 방향의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면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작은 불편이 커지지 않고 속이 편해집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간식은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5에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무심코 반복하며 암 위험을 키우는 첫 번째 습관을 짚겠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한 줌의 효과는 쉽게 가려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대부분 선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바로 하루 종일 조금씩 집어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는 몸에 좋다니까 라는 생각으로 TV 보면서 한 알 지나가며 한 알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 먹습니다. 이 습관은 면역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트러뜨립니다. 이 간식의 역할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면역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신호는 명확해야 합니다. 한 번 주고 몸이 반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루 종일 쪼개서 먹으면 신호는 약해지고 몸은 이게 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처럼 자극성이 있는 견과는 더 그렇습니다. 계속 조금씩 들어오면 면역은 켜지지도 쉬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과잉입니다.
조금씩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1 이하리 기준인데 쪼개서 먹다 보면 어느새 그 이상이 됩니다. 이건 면역에 도움을 주는 선을 넘어섭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걸 넘어 몸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이 습관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집에 견과를 큰 통으로 두는 분, TV 앞에 놓아두는 분 손이 심심하면 뭔가를 집는 분, 습관의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단순해야 합니다. 아예 눈앞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치만 따로 덜어두세요. 작은 접시나 종이에 올려두고 그 시간에만 먹습니다. 먹고 나면 남은 견과는 바로 보관합니다. 조금 남겨두고 나중에라는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차단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이 습관은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작은 자극보다 명확한 한 번의 신호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 줌은 한 번에 먹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리듬을 깨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평범한 간식으로 끝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습관, 이게 첫 번째 실패 지점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갑니다. 이 습관 하나만 끊어도 한 줌의 효과는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6에서는 M 위험을 키우는 두 번째 습관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짧은 안내를 덧붙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분명히 연결될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첫 번째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바로 댓글을 좋다는 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습관 다이제트입니다. 견과를 먹기 시작하면 동시에 비타민, 홍삼, 유산균, 면역, 음료까지 같이 챙깁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면역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면역은 계산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더하면 더 좋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면역은 단순한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한 번에 여러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애매합니다.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브라질 너트와 호두는 이미 강한 메시지를 가진 간식입니다. 여기에 면역 보조제를 겹치면 신호가 겹칩니다. 겹친 신호는 증폭되지 않습니다. 상쇄되거나 둔해집니다. 특히 셀레늄이 들어간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견과는 오후에, 영양제는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나눴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하루 단위로 반응합니다. 같은 방향의 자극이 하루에 여러 번 들어오면 면역은 다시 긴장 상태로 갑니다. 이 긴장은 회복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로와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한 줌을 시작한 날에는 면역을 건드리는 다른 걸 줄이세요.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침 시간에는 겹치지 않게 하세요. 한 줌이 몸에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거나 조용히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겁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준을 알려주는 이야기는 주변에 한 사람만 더 알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 습관은 겹치기입니다. 좋은 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 면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분명히 주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한 줌은 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7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선택하지만 오히려 암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세 번째 습관을 짚겠습니다. 겉보기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식이잖아 라고 믿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달콤한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습관입니다. 말린 과일 꿀에 절인 견과, 시리얼바, 에너지볼 같은 것들입니다. 포장은 건강해 보이고 입에도 편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습관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면역의 리듬을 깨는 방식입니다. 견과가 하려는 일은 명확합니다. 염증을 낮추고 면역세포가 일할 환경을 정리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 당기 붙는 순간 몸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혈당 처리로 모든 자원이 이동합니다. 면역 신호는 뒤로 밀립니다. 좋은 걸 먹었다는 만족감만 남고 실제 효과는 흐려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꿀에 절인 견과입니다. 꿀이 천연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당 반응이 빠르고 오래 갑니다. 이 상태에서 면역을 이야기하는 건 방향이 어긋납니다. 꿀은 회복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의 면역 간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반복되면 염증 환경을 정리하기는커녕 유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선택이 말린 과일과 견과의 조합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대추칩, 자연 간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과정에서 당은 농축됩니다. 씹기 편해서 양도 늘기 쉽습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은 주지만 면역에게는 불리합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혈당 변동과 염증 반응이 겹칩니다. 다음날 아침 몸이 무거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시리얼 바에너지바입니다. 견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나가고 셔타자바터와 타락하고 해서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결합제입니다. 당 시럽 가공 유지. 이게 견과의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견과를 먹었다는 착각만 남습니다. 면역을 돕는 간식이 아니라 혈당 간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같은 호두 4쪽을 기준으로 봅니다. 무염 생호두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은 크지 않지만 몸은 안정됩니다. 반대로 꿀에 묻힌 호두 4쪽은 먹는 순간 만족감은 크지만 1~2시간 뒤 더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차이는 맛이 아니라 반응의 방향입니다. 면역은 조용해지고 혈당은 바빠집니다. 이 방향 차이가 누적되면 결과는 분명히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아무 맛도 없는 걸 어떻게 먹나? 답은 간단합니다. 맛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을 바꾸라는 겁니다. 견과는 면역의 역할로 먹는 날이 있고 달콤한 간식은 기분 전환으로 먹는 날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자리에 놓지 마세요. 면역을 기대하는 한 줌에는 단맛을 붙이지 않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패 습관은 달콤한 건강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꿀 절임 말린 과일 조합 에너지바. 겉보기는 건강해 보이지만 면역의 방향과는 다릅니다. 한 줌의 힘을 살리고 싶다면 단맛은 분리하세요. 같은 견과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터울에서는 왜 이 한 줌이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지 셀레늄과 NK 세포 염증의 연결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왜 이 선택이 맞는지 납득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유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암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입니다. 암세포는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자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오늘의 한 줌은 바로 이 환경을 건드립니다. 먼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라는 말로 많이 설명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셀레늄은 면역세포가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금속입니다. 특히 NK세포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는 게을러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셀레늄은 이 세포에게 지금 일해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면 신호가 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NK세포는 강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때 움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아주 초기에 잡히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커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셀레늄의 역할은 이 타이밍을 앞당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죽인다는 표현보다 암이 눈치 보게 만든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염증입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염증 위에서 자랍니다. 염증은 불이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연기가 오래 머물면 결국 불이 붙습니다. 호두의 폴리페놀과 오메가3는 이 연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신호가 낮아지면 암세포가 자랄 공간도 줄어듭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환경 정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을 세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면역 자극은 오히려 만성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강하게 자극해야 한다 vs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 이 한 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방의 질입니다. 브라질 너트와 호두의 지방은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흔들리면 염증 신호가 같이 올라갑니다.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려다 반대로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줌은 단맛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섹션 7에서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줌은 암을 직접 때리는 무기가 아닙니다. 대신 암이 살기 싫은 방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NK세포가 제때 움직이고 염증 연기가 줄고 혈당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춰질 때 암세포는 커질 여지를 잃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내 몸은 지금 암이 살기 편한 환경인가? 불편한 환경인가? 이 질문에 답이 서면 간식 하나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더 강한 걸 찾지 않게 됩니다. 더 조용하고 정확한 선택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9에서는 이 한 줌을 먹으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를 아주 직설적으로 정리합니다. 이걸 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이해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기서 확실히 갈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브라질 너트든 호두든 효과는 흐려집니다. 먹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는 말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을 바로 쓰세요. 첫 번째 실수는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처음 며칠 반응이 괜찮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니까 한 알 더. 이 순간부터 방향이 틀어집니다. 셀레늄은 특히 그렇습니다. 적정량을 넘는 순간 이점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뀝니다. 피곤함이 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이 오기도 합니다. 이걸 나랑 안 만나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과한 겁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라질 너트 1, 2알, 호두 반쪽 3, 5개. 반응이 보여도 늘리지 마세요. 유지가 답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보관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견과는 지방이 많습니다. 공기에 오래 닿으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항산화가 아니라 산화입니다. 면역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증 신호를 올립니다. 큰 봉지를 열어두고 실온에 두는 방식 정말 흔합니다. 냄새가 나기 전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나기 전에도 산화는 진행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소분해서 냉장 보관, 일주일치만 꺼내 쓰세요. 씁쓸하거나 텁텁한 맛이 느껴지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아깝다고 먹는 순간 한 줌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타이밍을 흔드는 것입니다. 특히 밤입니다.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저녁 늦게 먹습니다. 이 선택은 면역에게 좋지 않습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이지 신호의 시간이 아닙니다. 밤에 지방과 영양 신호가 들어오면 몸은 처리 모드로 갑니다. 수면의 질이 흔들리고 다음날 면역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줌은 낮에 끝내야 합니다. 아침 식후나 오후 이른 시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좋은 재료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루를 놓쳤으면 다음날 2배로 먹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보충은 금물입니다. 이 간식은 적금이 아닙니다. 하루 빠졌으면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다음날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세요. 이 단순함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세게 하려는 습관입니다. 피곤한 날, 컨디션 떨어진 날 괜히 더 챙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몸은 자극을 싫어합니다. 이 한 줌은 몸이 평온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힘들 때는 쉬게 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를 부르는 3가지 실수는 이겁니다. 늘리기 대충, 보관하기, 밤에 먹기.
이 셋만 피하면 한 줌은 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이 셋 중 하나라도 지속되면 나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 결론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방법이 어긋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섹션 10에서는 이 한 줌을 기준대로 지켰을 때 몸이 보이는 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먼저 오고 어떤 변화는 늦게 오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훨씬 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암이 사라진다 같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줌을 기준대로 지켰을 때 몸의 변화는 아주 현실적인 순서로 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1, 2일은 거의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이때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입니다. 면역은 즉각 반응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신 이 시기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무거움이 조금 덜합니다. 분명히 말하면 가볍다기보다는 덜 끌린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첫 신호입니다. 3일 전후가 되면 피로의 양상이 바뀝니다. 피곤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이 빨라집니다. 낮에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까지 질질 끌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아직 안 풀렸다는 느낌이 남았다면 이제는 아침에 한 번 털고 나오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 신호가 과하게 이어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4, 5일 차에는 감각의 변화가 옵니다. 예민해질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안이 덜 텁텁하고 식후에 괜히 졸리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건 혈당과 염증 리듬이 같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 간식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지던 분들이라면 이 차이가 더 또렷합니다. 6, 7일 차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 좋아졌다기보다는 신경을 덜 쓰게 됐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몸의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장암기 기운이 와도 오래 안 가고 컨디션이 무너지는 날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 오면 면역은 이미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화는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루쯤 다시 피곤해질 수도 있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이걸 실패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면역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평균입니다.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바닥이 올라갔는지를 보세요. 바닥이 올라갔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한 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기존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준을 지킨 사람은 방향이 바뀐다는 것. 다기티카센사 더 강한 걸 찾지 않게 되고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겹치지 않게 됩니다. 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대충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나오면 바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좋아질수록 기준을 흐리지 않는 것, 이게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늘리지 말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 줌의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무겁던 아침이 덜 무거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고 생활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 제 역할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믿고 가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1번에서는 이 흐름을 7일 동안 어떻게 유지할지 부담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넘었습니다. 이제 복잡할 게 없습니다. 새로 더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서 7일만 유지하면 됩니다. 목표는 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기준을 몸에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자리 잡히면 이후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먼저 1, 3일 차입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양으로 한 줌을 먹습니다. 브라질 너트 1CR 또는 호두 반쪽 3~5개. 다른 간식은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특히 달콤한 간식은 잠시 빼두세요. 이 사흘 동안은 몸의 반응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졌나를 묻지 마세요. 이 시기는 신호를 심는 단계입니다.
몸은 아직 판단 중입니다. 이때 꼭 지킬 한 가지만 있습니다. 겹치지 말 것. 면역 영양제, 홍삼 셀레늄 보충제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치지 않게 하세요. 이 한 줌이 어떤 반응을 만드는지 몸이 스스로 말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은 4-7일차입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방해 요소 하나 제거입니다. 메뉴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던 습관 하나만 정리하세요. 밤에 간식 먹기 큰 봉지, 그대로 두개 하루 종일 집어먹기 중에서 딱 하나만 끊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바꾸면 다시 부담이 됩니다.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4-7일차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는 이렇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평균입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빨라졌는지 불편이 오래 끌지 않는지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방향은 맞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면 양을 늘리지 말고 타이밍을 다시 보세요. 대부분은 거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빠졌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 한 줌은 의무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빠진 날은 쉬는 날입니다. 다음 날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유연함이 오히려 오래 가게 만듭니다. 7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열립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가도 되고 3-4일 쉬는 구간을 넣어도 됩니다. 이 쉬는 구간이 들어가야 몸은 다시 민감해집니다. 쉬는 날에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비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 리듬을 한 번만 경험해도 왜 쉬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식은 평온할수록 잘 작동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불안한 날 더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준을 더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늘리지 말고 바꾸지 말고 조용히 지키는 것. 이게 60대 이후 면역과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의미를 차분히 정리하고 작은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까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특별한 식품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다루느냐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60대 이후에 중요한 건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불편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줌, 그리고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 우리는 이 한 줌이 왜 의미가 있는지 봤습니다. 셀레늄이 면역의 스위치를 켜는 방식 호두가 염증 환경을 정리하는 역할, 그리고 이 둘이 혈당을 흔들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이 모든 건 양을 지키고 타이밍을 지키고 쉬는 구간을 지킬 때만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좋은 재료는 그냥 간식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 번만 기준을 묶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1-2알, 호두는 반쪽 3모도개. 하루 한 번 낮에 먹고 밤에는 넘기지 않기. 무염무가당 소분해서 냉장 보관. 7일 먹었다면 3-4일 쉬어주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간식의 진짜 역할은 암을 막아준다. 는 말보다 몸이 스스로 감시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NK세포가 제때 움직이고 염증이 조용해지고 혈당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3가지가 맞춰지면 몸은 훨씬 안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병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면역은 나이에 따라 사라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사용하느냐 방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한 줌은 그 사용을 다시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조용합니다. 며칠 만에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준을 기억합니다. 기준이 쌓이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부터 7일만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끊기지만 않게 이어가세요.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7 챌린지 시작.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내 몸의 환경을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줌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것, 그게 60대 이후 건강의 진짜 힘입니다.